네, 오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호주에 살고 있는 호주 찰리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핸드폰 촬영을 하면서 영상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텐트톡 주제는 외국인 여자친구 혹은 와이프가 있으면 영어 실력이 얼마나 늘어날까에 대한 주제를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외국인 와이프와 결혼을 해서 애가 둘이 있죠. 그런데 제가 처음 워킹홀리데이를 왔을 때만 해도 정말로 참담한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를 조금 더 객관화된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해가 잘 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주에서는 영어 실력을 제너럴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한 5단계 정도로 구분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베이직, 그 다음에 pre-intermediate, 그 다음에 intermediate, upper intermediate, 그 다음에 advanced, 이렇게 5단계로 구분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뭐 기본, 중하, 중, 중상 이렇게 나눈다고 이해를 하시면 빠르겠죠. 그래서 제 처음 워홀 왔을 때 2014년도에 처음 영어 실력은 이 5단계 중에 pre-intermediate 정도 됐습니다. 요 pre-intermediate라는 이 영어 실력은 대부분의 이제 한국인 분들이 오시면 pre-intermediate 레벨이거나 혹은 intermediate 레벨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저도 기본적으로 영어를 좀 배우고 싶어 하던 한국 유학생 정도 레벨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한국 사람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게 외국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이게 말이라는 게 입에서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극복을 하려고 부단하게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저희 와이프를 만났을 때 이런 참담한 영어 실력과 그리고 제가 표현하고자 했던 그 모든 표현들을 원활하게 못했기 때문에 좀 오는 그 답답함 그리고 부담감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참 힘들게 연애를 했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소심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하면은 또박또박 영어를 얘기를 해줬으면 저도 되게 쉽게 이해를 하고 저도 나름대로 하고 싶었던 말들을 이렇게 했겠죠. 근데 저희 와이프는 굉장히 좀 소심했기 때문에 말도 되게 조그맣게 했는데 게다가 엄청 빠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영어 실력에 자신이 없던 저한테는 정말 큰 가혹한 일종의 시련 혹은 시험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연애 초기에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조금 받았었는데 그래도 이게 계속 듣고 계속 말하는 단어 자체가 영어다 보니까 영어 실력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있는 게 내가 영어 실력이 늘었다라는 걸로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사람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한국 사람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등치가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영어로 쭉 이야기를 할 때 그 문맥과 단어 몇 가지를 추론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싶었던 건지 이 문장 자체를 우리가 유추해서 속된 말로 때려 맞추기에 굉장히 특화됐다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와이프랑 이제 연애를 하다 보니까 그런 좀 버릇 같은 게 계속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정말 좀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한두 단어로 맞춘 그 문장 전체를 온전하게 내가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가끔 이 영어뿐만이 아니라 언어 자체가 전체적인 문장에서 한두 단어 가지고 전체적인 문장의 뉘앙스가 달라지거나 아니면 뜻이 달라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다가 이 때려 맞춘 경우에는 몇 번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제가 잘못 해석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굉장히 좀 신경을 썼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부분을 좀 줄여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미드도 보고 따로 문법책도 봐서 이것저것 영어 공부를 했는데 가장 효과적인 거는 그냥 외국인을 만나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외국어를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래도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그 상대방과 연애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빠른 거예요.
이거는 제 경험에서 유추하는 거니까 아마 믿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이프랑 교제를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 처음에 영어 학원을 이렇게 등록을 하고 프리 인터미디엇 영어 그 레벨을 받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와이프랑 교제를 했을까요? 근데 제가 그 6개월 동안에 2단계가 레벨업이 돼서 어퍼 인터미디엇 정도 레벨이 바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프리 인터미디엇과 어퍼 인터미디엇 이 레벨의 다른 점이라고 하면 내가 느끼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의견이나 주장 같은 거를 완전 네이티브처럼 술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제 끊어가면서 말을 할 수 있는 수준 정도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어느 정도 그 수준까지는 됐습니다. 근데 이 영어라는 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사람 바이 사람인 거는 정말 확실하잖아요. 저는 어느 순간까지는 정말 좀 가파르게 영어 실력이 좀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이프랑 처음 연애하고 한 2년 동안은 정말 영어가 너무 막 되게 올라가는 게 정말 눈에 보인다고 할까요? 안 들렸던 단어가 들리는 그 쾌감, 말하고 싶은 말을 계속 할 수 있는 그 쾌감이 저를 그 2년 동안의 영어 성적을 굉장하게 올릴 수 있는 성장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체기가 와요. 언어는 제가 체계적으로 배운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부딪혀서 배우는 거잖아요. 말하면서 와이프가 고쳐주고 내가 그 고친 부분을 외우고 이런 거니까 뭔가 체계적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상황에 맞춰서 하나씩 외운 거기 때문에 뭔가 체계적으로 배운 어렸을 때부터 이민을 와서 차근차근 초중고등학교를 밟아서 대학교 간 사람들한테는 확실하게 영어 성적이 다릅니다. 제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실생활에 필요한 수준까지는 올라왔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외국인 여자친구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면서 느낀 점은 내가 영어를 쓰잖아요. 근데 분명히 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작게는 뭐 단어 하나부터 뭐 시제 이런 게 쭉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좀 고치고 싶어서 와이프한테 연애할 때 내가 혹시 말을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내가 틀린 말을 하거나 뭐가 좀 말이 안 맞거나 조금 더 좋은 단어가 있어 혹은 문장이 있어 그러면 그 자리에서 스톱을 하고 나한테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말을 막 중간에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딱 끊고 고쳐주면 되게 기분이 좋은데 뭔가 다른 한편으로는 공부를 내가 좀 더 해야겠다 이런 도전의식 혹은 조금 내가 좀 창피한 느낌도 들더라고요. 덕분에 그런 저희 와이프의 피나는 노력, 인내와 감수 그 과정을 통해서 제 영어 성적도 어느 정도는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어쨌거나 와이프와 교제를 하면서 이제는 다른 척도를 쓸까요? 왜냐면 프리 인터미디어 이 5개로 한 거는 이 어퍼 인터미디어 윗단계인 어드밴스 레벨을 좀 더 세분화할 수가 없어요. 어드밴스 레벨이라고 하는 어퍼 인터미디어 상위 단계는 뭔가 내가 말을 잘 할 수 있는 단계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정말 내가 원어민처럼 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드밴스에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그 발을 살짝 걸친 단계도 어드밴스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뭔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여기서 IELTS라는 척도를 쓰려고 해요. 호주에서는 특히 대학교 입학을 위해서는 IELTS 점수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IELTS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때 정말 한참 영어에 불타올랐을 때는 IELTS 오버롤로 6.5점 아카데미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프리 인터미디어에서 한 2년 만에 어드밴스 레벨 그 중에서도 6.5점을 맞았는데 엄청 대단한 실력의 향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고 해서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엄청나게 되게 이 사람 뭐 엄청나다 책에서 나오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그냥 누구나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그런 성취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와이프를 처음 만나고 한 2년 동안 교제하면서 만났던 그래서 영어하면서 배웠던 그 표현들을 아직까지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났던 그 2년 그 열심히 배운 2년 가지고 지금 와이프랑 제가 이제 교제한 지가 한 6, 7년 정도 연애랑 결혼 다 합해서 그 정도 되거든요. 그게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조금의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있는데 저는 이렇게 올라왔던 그 피크 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조금 내려가는 수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 좀 따로 영어 공부를 안 하니까 많이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외국인 와이프가 있으면 정말로 되게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정말로 영어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크게 많이 돼요. 근데 요즘에 좀 제가 하나 뭐라고 할까요? 이게 사귄 기간이 길다 보니까 제가 한국말을 쓰는 빈도가 굉장히 늘어나요. 그러니까 와이프도 한국 문화, K-팝, K-드라마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한국어의 습득 속도가 엄청 빠른 거예요. 진짜 엄청 빠른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한국말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영어 실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이프도 저랑 계속 한국말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둘이 영어 단어가 가끔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말을 둘 다 바보가 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영어 바보가 되고 있고 와이프도 영어 바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게 웃긴 상황들이 벌어지긴 하는데 아마 이거는 호주에서 외국인 여성분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신 분이 있다면 아마 몇몇 분은 공감할 수 있는 얘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가끔은 저도 혼날 때 한국말로 혼납니다.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수가 있어요. 평소에는 말도 이렇게 한국말을 이렇게 엄청 유창하진 않은데 잘 곧잘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특히 저를 혼낼 때는 한국말을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따로 어디서 뭐 배워오는 수준인 것 같아요. 억양이나 뭐 발음도 되게 거의 완벽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날 때는 그래서 되게 좀 세상 잘못한 표정과 세상 잘못한 눈빛으로 정말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와이프랑 만나면서 영어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어느 한편으로는 제가 외국 와이프에 대한 외국 사람에 대한 어느 정도 결혼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외국인 여자친구 혹은 외국인 와이프를 만드는 방법은 영어 실력 향상에 정말 큰 도움이 된다 라는 말을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